중국 무기 만들 때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막 좋은데 핵심적인 건 뭐냐? 그 안에 있는 반도체 중국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미국이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시진핑은 5월 22일까지 근한일성에 갔다 왔는데 거의 13일 정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5일 정도 안 나타나면 정상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10일 이상 안 나타났어요. 걱정할 만한 무슨 일이가 있다, 뭐 건강 문제 있거나 중국 공산당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상하이 지금도 백화점까지 문 닫았어요. 상하이 있는 부동산 다는 아니지만 일부 부동산 반토막 심지어 더 싸게 가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 가보니까 가게들 다 지금 문 닫고 있고요. 심지어 그 공항에 가도 사람 많이 없고요. 큰 은행도 문제 많고 조그만 은행 더욱 힘들어요. 그 조그만 은행은 그 별명이 있어요. 지방 정부의 ATM 기계. 서민들 이 중소은행 안에 있는 예금을 빼가지고 큰 은행 옮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이 미군과 비교해서 군사력 수준이 얼마나 되나요? 일단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략 비교를 하면 일단은 그 군대 사람 미군은 거의 30만 명 정도 있고요. 중국 군대는 200만 명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군비 그 비용 투자 그거 보니까 미국 쪽으로 일단 중국 말씀드리고 중국은 1년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2조 인민폐 한국 돈으로 따져봤을 때는 거의 그 400조 정도? 400조 정도.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미국은 거의 중국의 5배 정도? 아니, 5배, 3배 정도. 3배 정도. 예, 뭐 1200조 한국 돈으로 따져봤을 때 그 차이, 투자금의 차이 크죠. 네.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한번 부딪혀야 네,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조금 아니죠. 완전 그 퀄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산은 사람들은 사용해야 되잖아요. 검증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무기는 검증 받을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사온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 중국 군대 사람들은 더욱 대충 만드는 게 아니냐. 네, 문제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중국의 그 무기 만들 때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막 큰데 좋은데 그런 동영상 만들 수 있는데 근데 핵심적인 건 뭐냐? 그 안에 있는 반도체 그리고 이런 재료 같은 거 사실 최첨단 반도체 중국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면 봤을 때 제 생각하기에 미국이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만약에 뭐 인정할 수 없으면은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러시아랑 그리고 우크라이나 부딪혀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뭐 이게 중국보다 군사력 더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도 우크라이나랑 싸우는 과정에서 거의 뭐 그렇게 우세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아마 중국은 미국이랑 싸우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말만 막 크게 할 수 있죠. 우리는 막 정말 강한 나라다. 우리는 막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말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은 제가 볼 때는 차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파키스탄에서 제20시 전투기로 라팔 전투기를 격추시켰고 이로 인해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요. 정말 그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 중국 그 뉴스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렇게 됐는데 그 이유도 사실 따져봐야 되는데요. 제가 그 이공계 출신이라서 우리는 항상 그런 거를 강조를 해요. 뭐냐 실험했잖아요. 실험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항상 그거를 따져봐요. 2번, 3번, 4번, 10번, 100번까지 과연 좋은 결과 다 나올 수 있는지 그걸 따져봐야죠. 한 번 나와가지고 좋게 나왔는데 그 이유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그 우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방송부 우리나라 이게 뭐 정말 대단하다. 미국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약간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야 중국 지금 군사력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크게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완전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좀 자기 그
병사들 잘 보호하는 입장에 봤을 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사람 예를 들면 병사들 죽어잖아요. 그렇게 막 중국 공산당 입장에 봤을 때 그렇게 큰 일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한 번 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는 정말 막 인해 전술 그거 들어보셨죠? 이게 다 사람 모습이잖아요, 사실. 근데 미군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하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울 때 약간 좀 미군 좀 부담스럽죠. 네. 정말 뭐 중국 공산당처럼 그렇게 막 하면은 이게 뭐 중국 이쪽에 상대는 안 되죠. 네. 금방 제가 군사력 말씀드렸잖아요. 그 군사력은 사실 그 무기만 보시면 안 돼요. 군사는 세 가지는 있어요. 무기, 기술 이거는 물은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람. 그러니까 사람도 강조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중국 군대를 보세요. 말씀드릴게요. 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다 수청당했고요. 지금 국방부 장관 아마도 무슨 문제 있어서 갔고요. 그리고 중국 군대 3인자 그 군의 부주서인 허웨이동도 수청당했고요. 그러니까 많은 장군들 예를 들면 뭐 로케군 그 전 사령관은 수청당하고요. 이게 전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장군들 다 수청당하고요. 심지어 군대 3인자까지 이렇게 되는데 상황 어떻게 되는 거죠? 야, 안내서 개판이죠. 제가 볼 때 정말 힘들어요. 상황은 정말 뭐 누구 미군이랑 막 부딪히면은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사람도 그렇고 무기는 그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차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돈 문제. 그러니까 돈 문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중국 돈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실제로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무지하게 많은 돈은 필요합니다. 중국 경제에서 지금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거기서도 미국이랑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항상 다들 뭐 중국, 미국이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너무 커요. 중국이 대만 공격에 대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다들 지금 극대극으로 다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진핑 지금 뭐 진짜 그 중국 군대 내부에도 뭐 너무 혼란스럽고 중국 정치구 내부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중국 경제도 문제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 없어가지고 어떻게 군대 그 대만을 그 침공할 수 있냐고 다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랑 지금 무역 전쟁도 일어났잖아요. 네, 시진핑 나이도 많고 건강 상태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태라서 어떻게 다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 많아요. 많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또 일부 사람들은 봤을 때 시진핑은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상황은 사람들은 약간 좀 내가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뭐 실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큰 거 한번 하는 거죠. 막 한번 건드려가지고 아마도 이거를 통해서 나의 파워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게 되면 과연 자기 파워를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다들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했는데요. 그 중국 군대 사람들도 바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대만이랑 부딪히는 거랑 거의 미군이랑 부딪히는 거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정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장군들, 병사들. 그러면은 우리 미군이랑 부딪히는 게 보다는 우리는 그냥 요튼 해가지고 베이징에 가가지고 시진핑이랑 부딪히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훨씬 더 쉽잖아요. 여기는 막 미국은 막 엄청 강한 미국이잖아요. 여기는 시진핑 한 사람. 어차피 시진핑 주변 사람들도 대만 침공하고 싶지 않아요. 시진핑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진핑한테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힘들다. 네, 근데 글쎄요. 그 독재자는 이게 뭐 과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일반 사람들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꼭 어떻게 되는 거다. 꼭 어떻게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네. 과거 여러 전쟁의 상륙전을 보면 공격하는 입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데 중국과 대만 전쟁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엄청 힘들어요. 일단은 만약에 중국은 대만 침공하면 일단은 미사일 막 많이 쏴는 거죠. 막 쏴가지고 그래서 하겠죠. 근데 그게 대만 사람들은 정말 보면은 이제 대만 사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만나면 되게 친절해요. 막 친절하는데 근데
정말로 무슨 일을 하면 그 사람들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TSMC 아시잖아. TSMC 삼성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데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그래서 TSMC 부딪혔을 때 그 TSMC 지금 거의 1.6나노까지 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중국 공산당 정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상륙 자체도 힘든데 대만 사람들은 대단해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중국 정말 그렇게 하게 되면 대만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대만도 미사일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사일 쏴버리면 상하이 엄청 가깝잖아요. 베이징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진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누구도 예측을 못하죠. 네, 그리고 대만도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대만 반도체 가지고 있잖아요. 파운드리. 그리고 미국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AMD, 뭐 애플, 퀄컴, 심지어 뭐 아마존,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모든 회사 다 거의 지금 대만 반도체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대만은 절대로 우크라이나랑 비교하면 안 돼요. 우크라이나보다 대만 미국에게 훨씬 더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게 되면은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항상 그 시진핑 왜 군대 사람이랑 그렇게 모순이 심한지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밑에 사람 다 알아요. 대만 건드리면 안 된다. 근데 시진핑 내가 황제다, 통일을 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중국 분열할 수도 있다 얘기를 말씀드리면 많은 한국 분들은 아마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들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 역사 몇 천년 역사 보면 분열되는 경우도 엄청 많았어요. 역사를 보면 다 아실 겁니다. 춘추 전국 시대는 그때 중국은 거의 지금 유럽이랑 비슷비슷해요. 나라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가능성은 있겠죠. 최근 용산에 중국 정부가 직접 매입을 한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용산 부지를 왜 구입한 건가요? 그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금 PD님이 시진핑이에요. 예를 들면 시진핑이에요 지금. 그래서 시진핑 밑에 사람 보고를 해드려요. 시진핑 주석님, 우리는 지금 서울 안에서 땅 하나 있어요. 거기 우리는 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중국 정부 돈 많잖아요. 싼 가격으로 그 서울 안에 있는 그 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석님, 어떻게 할까요? 살까요? 안 살까요? PD님 어떻게 할까요? 사야죠,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필요 없어요. 일단은 사야죠. 그러니까 아마 그 이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유 없는 상황에도 일단은 구입을 해야죠. 나중에 아마 뭔가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워싱턴 DC 있잖아요. 거기에 또 땅이 있어요. 시진핑 주석님, 그 땅은 우리 살까요? 안 살까요? 그러니까 지금 PD님 만약에 시진핑이었으면 사야죠. 일단은 이유 생각하지 말고 일단 거기서 뉴욕시티, 뭐 로스앤젤레스, 뭐 샌프란시스코, 뭐 땅 있으면 싸야죠. 돈 있으니까, 그죠?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워싱턴 DC 이 땅을 우리 돈으로 다 살 수 있으면 시진핑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그 이유는 일단은 그 중국 공산당 이런 마오쩌둥 시대 있잖아요, 마오쩌둥 시대. 그때는 이런 말이 있어요. 대략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사람 다 해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 그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약간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진핑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그 인류 문명 공통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전 세계 다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땅을 좀 가능하면 돈 있는 경우, 그러니까 후진 나라는 떠나서 후진 나라는 아마 좀 생각할 없는데 선진국 땅이 있으면은 또 뭐 가격 싸면은 그냥 뭐 일단 이유 묻지 말고 일단 사야죠. 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좀 조심하셔야죠. 일단은 어떻게 해서 막아야죠, 이게. 어쨌든 이게 사고 나서 그만은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다음에 결정합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기회를 막 잡아야죠, 이런 거. 어차피 그 중국 정부는 그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요.
이게 중국 정부는 세금 얻어가지고 이 돈을 어디서 쓰는지 일반 서민들을 물어볼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금 내고 있는 자체도 모릅니다. 중국 사람들은 제가 지금 중국 공산당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수아 너 양심도 없냐? 중국 공산당 너를 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저한테 이렇게 막 물어봐요. 공산당은 나를 키우냐고? 우리 부모님이 너를 키우잖아요. 우리 세금 내서 공산당을 키우는 거잖아요. 공산당 우리 다 돈을 우리 세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자체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 많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세금 걷어가지고 엄청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가운데 약 56%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이 한국 땅을 점령할 기세로 사들이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유는 금방 중국 정부 입장에 봤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중국 서민들 한국에 와가지고 부동산을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땅을 구입을 하거나 이게 이유는 다양해요. 첫 번째 이유는 서로 가까워요. 미국에 예를 들면 지금 많은 부자들 있잖아요. 너무 중국 안에 너무 불안해요. 뭐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너무 막 중국 안에 있으면은 진짜 지금 그런 얘기 있거든요. 이게 중국 안에서 당신 돈만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그 데이터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누가 돈이 있는지. 이 사람 잔고 많네요. 은행 잔액 뭐 예를 들면 뭐 50억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뺄 수 있는지. 중국 정부는 공산당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 너무 불안하잖아요. 나가야 돼요. 우리 나가야 돼요. 그 돈을 어떻게 투자해서 돈 많이 버는 게 보다는 일단 안전하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는지. 그럼 미국, 캐나다, 뭐 오스트레일리아 가고 싶은 사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멀리 가고 싶지 않고 가까이. 그러면 어디죠? Japan and Korea. 그죠? 한국이나 아니면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안에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쪽으로 엄청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돈 있으면 이게 정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너무 걱정되잖아요. 돈 있지만 파워는 없어요. 네, 이게 중국 공산당은 이게 예를 들면 뭐 강도 있잖아요. 강도. 돈 없어요 지금. 근데 칼 많아요. 이게 우리 동네에 있잖아요. 그런 뭐 강패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은 지금 삼겹살 먹고 있어요. 막 향기 막 나오고 있고 나는 칼 있지만 막 고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 공산당 이런 사람들. 그 삼겹살 뭐죠? 바로 돈이죠. 그래서 이 삼겹살 있는 이 부자 집안들을 도망가야죠. 빨리 어떻게 해서. 바로 그러니까 한국 그때는 몇 년 전에도 그때 한국의 정부 지정하는 프로젝트 있어요. 거기서 5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바로 한국의 영주권 비슷한 F2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한국 정부도 너무 불안해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5억부터 15억까지 인상했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너무 불안하니까 지금. 네. 트럼프가 미국 내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를 시작할 것이라 하는데 그 이유와 중국인들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런 단어 있어요. 디커플링. 완전 분리되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는 이렇게 하는데 일반 많은 중국 사람들 불만이 많죠. 미국 사람 왜 이래? 막 이렇게 하는데 일단 반성해야죠. 미국 정부 왜 이렇게 하는지. 중국 사람들은 물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 반성할 줄 모릅니다. 시진핑 이 몇 년 동안 그렇게 많이 전랑 외교 하는데 항상 다른 나라 사람 건드리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 반성하지도 않고 맨날만 미국 막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거 통해서 정말 무서운 거 있죠. 미국 정부는 이 정도까지 하면은 자기 의지를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는 거죠. 옛날에 중국이랑 디커플링 하면 과연 미국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들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할까 말까 그렇게 하는. 근데 이번에 이거 사건 통해서 미국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정말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 와, 이게 정말 중국이랑 바이바이 디커플링 지금 하고 있구나. 그게 정말 제가 본격적으로 명확하게 지금 그런 의도를 나타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 문제 자체 단순하게 봤을 때 이거 떠나서 그 미국 정부 정말 우리 떠나겠다. 더 이상 당신이나 상대하고 싶지 않다. 상관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니까 야, 이게 무서워요. 중국의 많은 기업들 다 미국 수출 통해서 네, 이게 돈 벌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중국 미국 디커플링 하고 나서 더욱 심각하죠.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한국어를 더욱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어로 하면은 막 쫙 생생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한국어 안 되니까 항상 막혀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상황이 엄청 심각하죠.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래서 우리 순절하려고요. 그러면은 이게 죄송한데요. 제가 이번 주 좀 바빠요. 이건 시그널이죠. 이 사람이랑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런저런 거 다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그 코로나 조사, 코로나 어디서 일어나는지 미국도 지금 막 아마 시작하려고 같은 게 미국 화이트하우스 그 백악관 거기서 크게 그 페이지 한 장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그때는 뭐 아시다시피 그때 한국 2020년 초에 중국 이미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한국 얘기하지도 않고 그 관광객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어요. 저도 그렇게 그때는 갑자기 그때 대기업 출강 강사 했거든요. 갑자기 수업 다 사라졌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게 미국은 지금 본격적으로 중국한테 공격하고 있어요. 미국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나라도 같이 따라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어떤 막 강패 있는데 공산당 사람들은 이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겁이 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갑자기 같이 합시다 하면은 다들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중국 정부는 감당하기 힘든 거죠. 지금도 큰 위기예요. 중국 매체는 하지 않은 것 뿐이죠. 진짜로 만약에 다 보도를 하면 저는 지금 뭐 중국 SNS 많이 보고 있거든요. SNS 보면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너무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많이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우울해요. 그 뉴스를 보면. 거기서 빠져 들어가면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항상 좀 보다가 그 한국의 백화점이나 아니면 커피점 가야 돼요. 좀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조정해야 돼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최근 영상에서 오늘부터 3일 내에 시진핑의 권력에 중대한 격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뭐냐면 정말 지금 중국 정치를 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사종전회인데요. 사종전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200명 정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거의 뭐 정기적으로 같이 모아서 미팅해야 돼요. 중국의 뭐 정대한 그 일대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사종전회 여기서 그 정말 미팅 오픈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오픈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이미 6월 됐잖아요. 이미 거의 뭐 7개월, 8개월 정도 연기했어요. 아직도 오픈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게 당이에요. 중국 공산당인데 예를 들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오늘 오픈해야 되는 미팅은 6개월 뒤에 미팅할 것이다. 그래도 이상하네 회사 같은 경우. 근데 지금 뭐냐면 오픈 안 하는데 언제 오픈할 수 있는지도 아직까지 발표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동영상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5월 말 되잖아요. 5월 말,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그 매월 말 같은 경우는 정치구 미팅 합니다. 같이 정치구 미팅.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5월 말 정치구도 다시 미팅하게 되면 정치구 위원들 같이 상의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종전회 이 날짜를 정합시다. 네, 그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엄청만 늦게 시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 중국 정치를 관찰하는 사람들은 5월 말 이 정치구 미팅 5월마다 거의 다 오픈을 해요. 미팅 오픈하는지
오픈하게 되면 사중 전회 날짜를 발표할 수 있는지 다들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5월 말 이 정치구 미팅은 오픈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5월 말 다 오픈하니까 아니지만 그래도 5월 말 꼭 오픈해가지고 사중 전회 날짜를 발표해야 되잖아요. 오픈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오픈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픈 안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말 시진핑 문제 생겼구나. 정말 중국 정치구 내에 큰 문제 생겼구나. 서로 막 싸우고 도저히 이게 미팅 사전 정회 언제 오픈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심지어 매월마다 오픈하는 정치구 미팅조차도 오픈할 수 없구나.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달 5월 말 정도 제가 옆에서 계속 기다렸는데요. 근데 3일 남았잖아요. 29, 30, 31, 3일 지나갔어요. 이 정치구 미팅조차도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났구나. 시진핑은 그러니까 중국 정치 자체가 투명하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꼭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시진핑 정말 무슨 일이 생겼다. 그거를 제가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5월 22일까지河南省에 갔다 왔는데 그 뒤에 오늘까지 아침에 제가 뉴스 봤어요. 거의 13일 정도, 12일, 13일 정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모르니까 다른 뉴스 만들 수가 있잖아요. 시진핑 뭐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건 중국 어린이날이라서 시진핑 무슨 뭐 축하 편지 막 보내다. 그러니까 이런 축적할 수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비서들 다 만들 수 있는. 근데 시진핑 나타나는 얼굴 막 나타나는 그런 뉴스는 없었어요. 그럼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중국 정치를 관찰을 해왔는데요. 시진핑은 5일 정도 안 나타나면 정상이에요. 괜찮아요. 7일, 8일 정도 안 나타나잖아요. 야, 이게 좀 이상해요. 건강 문제 있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문제 있는지. 근데 10일 이상 안 나타났어요. 이게 진짜 뭔가 우리 걱정할 만한 무슨 일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시진핑 실종된다. 그러니까 완전 실종되는 게 보다는 거의 10일 이상, 오늘까지 하면 13일 정도 안 나타나잖아요. 이게 진짜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있을 것 같아요. 건강 문제 있거나 아니면 정말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건강 문제,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걸어가는 자세도 좀 좋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 그 비행기 내려올 때 그 상황 보니까 시진핑은 지금 70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천천히 내려가야 되는지 다리 무슨 문제 있지 않을까. 심지어 뭐 작년에 그 뇌 안에서 무슨 문제 있다. 다들 이게 이 부분은 여러분 참고하세요. 이 부분 참고하세요. 이게 제가 뭐 무슨 뭐 뚜렷한 증거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계속 왜냐면 저는 정치 평론가잖아요. 이 10여 년 정도 계속 관찰해 왔어요. 정말 건강 문제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시진핑. 그러니까 눈빛이 봐도 그래요. 네, 제가 볼 때는 시진핑 정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 건강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심해요. 그러니까 증거는 없지만, 네. 사중 전회 일자 언제 발표해 시간을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하지 않는 게 뿐만 아니라 이게 정치구 미팅 자체도 오픈 안 했어요. 그 이유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서로 싸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중 전회는 이런 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진핑 아마 내려가야 되겠다. 시진핑 3가지 역할 가지고 있어요. 당서기, 군의 주석, 그리고 국가 주석. 이 3가지 중에서 뭐 예를 들면 하나 당석이 이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럼 시진핑 입장 봤을 때 정말 싫어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내려라. 당신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네, 싸우는 거죠. 네. 아니면 이번에 내려가지 않아더라도 그 2년 뒤에 중국 공산당 21번 당대표 회의 있어요. 그때 내려라. 만약에 그때 내려가면은 지금 후계자를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후계자를. 그럼 누구? 어떤 사람인지. 이게 더 문제죠. 서로 싸울 수 있고요. 어쨌든 중국의 미팅은 그래요. 미팅하기 전에 실제는 이미 다 정리됐어요. 그 미팅은 그냥 정리하는 대로 발표하는 형식뿐이죠. 근데 이번에 정리를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언제 그 사중 전에 미팅 오픈해야 되는지 아직도 정할 수 없는 거죠. 후계자는 이게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후계자는 없어요. 시진핑. 일부러 만들지 않았어요. 시진핑. 네, 시진핑 그거 되게 싫어해요. 시진핑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진핑 제가 볼 때 항상 내가 젊은 나이도 많지가 않은데 70 정도 됐는데 최소한 이거 85, 90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굳이 후계자 만들고 싶지 않아요. 후계자 만들고 나서 그 세력, 그 사람 자기 세력을 키울 수 있잖아요. 후계자 태자인데, 그죠? 그래서 시진핑 그거 싫어하는데 그래도 시진핑의 그러니까 우리 봤을 때 가능한 후계자, 예를 들면 그 뭐 한 달 전 정도, 예, 대략 그 중국 공산당 조지복 장관이 있어요. 조지복은 뭐냐면 그 인사권 가지고 있는 조지복인데 이 중국 공산당이 엄청 큰 파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리간제이라고 해요. 이 사람 더 엄청 젊어요. 엄청 젊고 또 굉장히 큰 파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 시진핑 후계자 아니냐 다들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정말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 시진핑 엄청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내려갔어요. 다른 부서 갔어요. 통일전선 그쪽에 가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와가지고 이 조지부 장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엄청난 중요한 부서인데 시진핑 엄청 믿을 수 있는 그 조지부 장관 리간제 그 사람 갑자기 다른 쪽에 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문제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후계자 옛날에 그 팔태자 호춘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 사람 시진핑 원하는 후계자 아닌데 아마도 시진핑 만약에 정말 내려가면 그 호춘화 이 사람은 시진핑 그 역할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 장관이 실종되면서 숙청당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국방부 장관 아까 한동안 안 나타났는데 근데 실종되지 않았어요. 또 나타났어요. 국방부 장관 동중이라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이 사람 수정 당할 수 있다. 수준 당했다 그런 소문 나왔어요. 그래서 다들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양회의 끝나고 중국 군의 부주서인 그 허웨동 그 사람 있잖아요. 군대 3인자 갑자기 수청당했어요. 사라졌어요. 지금도 안 나타났어요. 그 사람 따라서 동준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동안 한 달 정도 대략 이 사람도 같이 수청 당하는 게 아니냐. 이게 무슨 문제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 이게 세 번째인데 전 국방부 장관 다 수청당했는데 이 세 번째인데 이게 정말 보기 힘든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또 나타났는데 일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또 일이 생겼어요. 이게 이 며칠 정도 그 싱가포르에서 그 샹그리라 그 대화 미팅이 있어요. 거기 그 전 세계 많은 나라의 국방부 장관 거기 가서 이번에 미국 국방부 장관도 갔어요. 거기서 뭐 미팅 하는데 중국 국방부 장관 항상 연속적으로 몇 년 동안 가는데 이번에 안 갔어요. 왜 안 가는지 물어봤더니 거기 그 국방부 대변인도 제대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왜요? 싱가포르 가깝잖아요. 거기 비행기 타면 3-4시간 가는데 왜 안 가는 거예요?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보세요. 계속 가는데 다른 나라 다 국방부 장관 다 갔는데 그 중국 국방부 장관 왜 안 가는 건지 무슨 문제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중국 국방부 장관 동준도 완전 시진핑 친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은 그 시진핑에 친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하나씩 다 수청 당하는 건데 과연 시진핑 파워 문제 있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진핑 권력의 균열이 났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반대파의 중심 인물은 누구인가요? 가장 큰 사람 바로 짱요샤 그 사람이죠. 짱요샤. 그 사람 지금 막 어제도 뉴스 제가 어제 며칠 전에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진핑 그 사람 계속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그 5월 말 정치국 미팅 오픈해야 되는데 오픈하지도 않고 사중장회 언제 오픈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근데 이 가운데 짱요샤 그 사람 나타났어요.
27일부터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그 사람 나타나는 거예요. 군사 훈련을 좀 했어요. 또 혼자서 다 군대 안에서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얘가 혼자서 나와가지고 막 마치 자기 군의 주소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여러 번 시진핑을 건드렸어요. 여러 번 시진핑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을 그냥 했어요. 그래도 시진핑은 그 사람을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시진핑 정말 파워 세면 그 사람부터 일단은 수청해야죠.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문제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하는 사람은 바로 짱요샤. 짱요샤는 중국 군대 2인자. 군대 내부에 바로 시진핑 뒤에 그 사람. 짱요샤 그 사람 어느 정도 세력을 너무 크게 만들었죠. 만들었으니까 수청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제가 여기서 굳이 얘기를 할 필요 없죠. 이미 다 수청을 했죠. 시진핑. 할 수 없으니까. 그쪽에도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군대 사람이라서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네, 군의 부주서인데요. 네, 그래서 그 짱샤뿐만 아니라 또 뒤에도 세력이 있는 거죠. 지금 시진핑을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국 내부에 뭐 태자당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후진터파 옛날 정구가 주서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 다 모아가지고 시진핑이랑 같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진핑은 짱샤 수청하려고 해도 그냥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쿠데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쿠데타는 아마 이미 발생했다. 이미 일어났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어나도 우리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어떻게 봐요, 그거를.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전체 상황을 보니까 시진핑 파워 이미 약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쿠데타 이미 일어나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얘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상한 시그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3종 전회 끝나고 나서 그때는 정말 제가 지금 충격 대충격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진핑 퇴장하는 과정에서 짱요샤 그 사람 있잖아요. 짱요샤. 그러니까 앞에서 카메라 쫙 있는데 짱요샤 그 사람 시진핑 쳐다보지도 않고 박수 치지도 않고요. 자기 가방만 정리하는 거예요. 시진핑 그 짱요샤 그 뒤에 지나가는데 완전 막 무시해버리고요. 그냥 자기 가방만 정리하는 거죠. 제가 항상 뭐 얘기했는데 회사 사장 지나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짱요샤 대놓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쿠데타 이미 일어나지 않을까. 시진핑 이미 어느 정도 파워 약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짱요샤는 뭐 괜찮아요. 뭐 어차피 무시해도 당신은 나를 가지고 무슨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 내가 그냥 대놓고 당신을 무시하면 어쩔 건데. 최근 영상에서 상하이가 몰락할 수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징후들이 있나요? 아유, 되게 많죠. 상하이는. 그러니까 중국 도시 따져봤을 때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4선, 5선까지 다 있어요. 1선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深圳, 북경, 상하이, 광주, 심천 이렇게 뭐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베이징, 광저우, 심천보다는 상하이는 1선보다는 초1선 엄청나게 막 경제 여러 면에서 좋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상하이를 지켜보고 있어요. 상하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상하이 망하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상하이 지금도 상하이는 그 안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슈자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백화점 되게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백화점까지 문 닫았어요. 물론 다른 이유로 우리 뭐 인터넷입니다. 뭐 어쨌든 상황은 안 좋아요. 거기 있는 백화점 문 닫았어요. 그러면은 그게 한국 따져봤을 때 슈자후이는 거의 서울 강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동 같은 거. 명동에 있는 백화점 문 닫았어요.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상하이에 있는 부동산 다는 아니지만 일부 부동산 반토막 심지어 더 싸게 가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의 많은 일부 지역 많이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지만 가보니까 이게 그 가게들 다 지금 문 닫고 있고요. 심지어 그 공항에 가도 사람 많이 없고요. 또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자들 엄청 많이 탈출했어요. 그리고 특히 상하이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외국 사람 그리고 부자들 위해 준비된 도시입니다. 근데 많은 외국 사람들 다 탈출했어요.
많은 부자들도 나갔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거는 사실 상하이는 외국 사람 부자 옛날에 많고요. 나머지 사람은 뭐냐? 이런 부자들, 이런 외국 사람들 서비스 제공해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나가면은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이 힘들죠. 근데 이게 상하이 가보면 아실 겁니다. 거기에 있는 뭐 백화점이나 뭐 커피점, 식당 굉장히 좋아요. 인테리어도 좋고 막 가격도 되게 비싸요. 그래서 부자들 많이 나가면은 나머지 사람들 이런 그 시설 같은 거 사용하기 힘들어요. 너무 비싸니까. 이런 사람들도 취업 안 되니까 또 아마 고향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하이는 상황은 이래요. 그죠. 지금 중국, 미국 무역 전쟁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더욱 많은 외국 사람들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외국 기업들, 예를 들면 중국의 시장 진출하려면 일단은 중국 본사를 상하이에 만들어요. 네. 그래서 나갔을 때도 상하이 거기 있는 회사 다 많이 나가는 거죠. 엄청 힘들어요. 네. 부동산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 부자들도 많이 나가고 있고 또 뭐 따져봤을 때는 그 중국 지금 소비 상황도 안 좋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많이 나가는 것은 정말 큰 원인입니다. 네. 중국 국민들은 몰락하고 있는 경제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나요? 지금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중국 그 최신 발표 숫자 나왔는데요. 그 올해 1분기 결혼하는 사람 그 숫자는 작년 1분기보다 더 낮아요. 결혼하는 사람.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최근 몇십 년 정도 작년 결혼하는 사람 제일 낮았어요. 사람은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해요. 이게 2022년도에 그때는 그 코로나 제로 정책 시진핑 강제로 세우잖아요. 그때는 사람들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2022년도에 그런 상황인데 근데 작년에 2022년보다 결혼하는 사람 더 적어요. 근데 올해 1분기 작년 1분기보다 더 또 감소했어요. 결혼하는 사람. 그러면은 뜻은 뭐냐면 돈 없으니까 도저히 살기 힘들어요. 결혼은 뭐예요? 이 단어를 무슨 뜻이에요? 네, 결혼? 아파트 무슨 뜻이에요? 네, 자동차 뭐예요? 못 봤는데요. 약간 옛날 사람들은 내가 아파트 사야 되겠다, 자동차 구입을 해야 되겠다, 결혼해야 되겠다, 자식 낳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요새는 이런 단어 아마 많은 젊은 사람 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 무거운 단어죠. 네, 그렇게 힘들죠. 네, 생존 문제도 많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희망 없어요. 희망. 예를 들면 지금 정말 희망 있어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뛰면 내년에 잘 될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희망도 없는데 지금 대출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다 포기를 해야죠. 네. 중국은 몇 년 전에도 한 5, 6년 전 정도 그때는 뭐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뭐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도 구입을 했고 그리고 자동차도 구입을 했는데 그때는 갑자기 이거 사람들은 그런 뭔가 있어요. 한국 사람도 그래요. 다 비슷비슷해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잘 될 것이다. 후년은 더욱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실제로 아니잖아요. 특히 중국 지금 정치, 경제 되게 불안정하니까 다들 돈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대출도 많이 받고 막 아파트도 구입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실업당했어요. 수입 끊겼어요. 근데 돈 없는 게 또 문제지만 대출 너무 많아요. 대출 너무 많이 있으면 사람 정말 미쳐요. 너무 힘드니까. 2024년에 중국에 200개 은행들이 줄 폐업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작년 숫자인데 2023년 그 중국 은행 많아요. 200개 정도 그 큰 은행 지점 문 닫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행. 중국 그 지방 은행 많아요. 그 폐업 망하는 거 많은데 그래도 중국 정부는 이게 은행 망하는 거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서 큰 은행 나타나가지고 이런 조그만 은행 인수하는 거죠. 그래도 망하는 거잖아. 200개 정도.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중국의 전체 문제는 많아요. 은행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은행까지 그 큰 은행도 문제 많고 조그만 은행 더욱 힘들어요.
그 조그만 은행은 그 별명이 있어요. 별명 뭐냐면 지방 정부의 ATM 기계. 그러니까 우리 도시 있잖아요. 도시 있는데 그러면은 은행 하나 만들자. 만들고 나서 이게 중국 현지 정부, 네, 공산당 고위층 간부들 이 은행 그냥 뭐 대출 엄청 많이 받아요. 다는 아니지만 대략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갚지도 않고 그 부채를 그 대출을 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조금만 갚으면은 그 은행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도 모자라서 지금 중국 전체 경제 상황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소은행들은 또 한 가지 엄청 충격 받았어요. 뭐냐면 서민들 이 중소은행 안에 있는 예금을 돈을 다 빼가지고 큰 은행까지 옮기는 거예요. 네, PD님은 지금 돈을 다 큰 은행에서 적금하는 게 아닌가요? 그 한국 사람도 그런데 그 중국 사람 지금 중국 경제는 막 너무 힘드니까 돈을 다 빼는 거죠. 그죠? 큰 은행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행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출 많이 나가는데 들어오기 힘들고 또 사람들은 또 돈도 빼고요. 예. 그리고 이 은행들은 힘들죠. 그래서 줄 폐업 중인데 큰 은행 과연 좋을까요? 아니에요. 큰 은행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 중소은행들 지금 폐업됐잖아요. 그러면 큰 은행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큰 은행 인수를 하는 거 부채까지 다 인수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이거 첫 번째 이유인데,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은행 돈을 대출 나가야 이자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근데 대출 나가기 힘들어요. 사람들은 대출을 안 받아요. 대출을 안 받아요. 네. 대출을 안 받아요. 예, 은행 사람들은 막 정말 너무 조급해가지고 여보세요? 아 우리 좀 이런 상품이 있는데 좀 대출 좀 괜찮아요. 필요 없습니다. 많은 지점장까지 지금 영업하고 있어요. 그 대출 나가야 되니까. 지금 중국 경제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다 망하니까. 물론 이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데 거의 그래요. 어떤 장사를 해도 어떤 투자를 해도 어떤 아파트를 구입을 해도 다 거의 뭐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굳이 대출을 왜 받아야 되는지. 그 대출을 안 하니까 이게 은행 힘들죠. 은행도 그 예금하는 사람한테도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높은 이자를 받아야 이게 예금하는 사람은 또 이자를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큰 은행은 마찬가지예요. 이동안 엄청 많은 기업, 뭐 헝다 이런 기업 있잖아요. 많은 기업한테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 지방 정부 힘드니까 안 갚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큰 은행도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지금도 많은 기업들 지방 정부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나와가지고 대출을 해줘라. 그러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은 굳이 뭐 정부 말 따라서 안 하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왜? 그 회사는 안 좋은데 우리 왜 대출을 해줘야 되냐고. 근데 중국은 정부 나와가지고 해라. 그러면 은행장 싫어 하면은 짜리는 거죠.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면에서 은행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중국 경제는 부동산 문제도 있고 실업 문제도 있고 지방 재정 문제도 있고 지금 수출 문제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은행 마지막으로 외환 달러 이쪽에 지금도 문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안 돌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돈 안 돌아가요 지금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 안 쓰니까 지금. 제가 항상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진짜 극단적으로 물, 소금 그리고 진방. 그러니까 소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기서 돈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판단 기준은 뭐냐면 이거 없으면 제가 죽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옷 오늘 안 사면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안 사요. 그러니까 이 옷을 예를 들면 뭐 제가 10년, 20년까지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거도 고기를 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은 물, 소금 그리고 진방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게 농담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진짜 그 정도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습니다.
소비는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물, 전기, 그리고 그 가스, 그리고 뭐 난방,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마지막 먹는 거. 먹는 거도 지금 많이 줄이고 있어요. 고기, 뭐 샤브샤브 이거 매출도 지금 안 돼요. 그리고 과일도 결국에 사람들은 그냥 농담 같은데 그래도 이거 없으면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은 안 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경제 얼마나 힘든데, 그죠? 중국에는 현재 드러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은 탕핑족이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너무 심각합니다. 젊은 사람 탕핑 하는 거고요. 탕핑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희망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농담이 또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그 중국이 지금 배달하는 사람 많아요. 여기서는 지금 배달하는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진짜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아버님이 너무 고생해가지고 그 배달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 대학까지 이게 다 보냈어요. 돈 다 지원해줬어요. 근데 아들 대학까지 졸업을 하는데 심지어 석사까지 졸업했어요. 그리고 또 일반 대학교 아니고요. 명문대학교 석사까지 졸업을 하고 나서 그러면은 당연히 좋은 도시에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취업은 안 돼요. 일자리 없으니까. 그 외국 기업 다 나갔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어떻게 일을 하는 거죠? 일을 없으니까 아버님이랑 같이 배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 배달하신 분 정말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좋은 존경받을 수 있는 직업인데 근데 아버님이 내가 배달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보내서 좋은 일자리 취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 이 현실이 아니잖아요. 또 다시 아버님이랑 같이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희망은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차라리 당빙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결국에 뭐 이게 더 슬픈 이야기인데 뭐 친구들 같이 뭐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그 동창들이 같이 만나가지고 다들 막 그 얘기하는 건데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얼마 정도 막 벌었어요. 내가 막 이게 부동산 투자 막 엄청 막 돈 벌었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막 벌었는데 근데 진짜 능력 안 되는 그냥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능력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월급 조금 받아가지고 지금 이걸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뭐야? 이게 무시당하는데 근데 5년, 6년 지나갔어요. 이 사람을 또 같이 모았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망하고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또 망했고요. 사업하는 사람 망하고 다 망했는데 그리고 다 부채들 많아요. 살기 엄청 힘들어요. 근데 다시 봤을 때 이거 무시당하는 그 사람 결국에 이겼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월급만 모았어요. 그래도 부채 없어서 어느 정도 예금이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그 부채가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이건 현실이죠. 농담 같죠? 근데 이거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특히 일부 예금 있는 사람, 우리 그냥 집에서 당빙합시다. 나중에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정말 자유민주 나라 될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죠. 지금 나가면은 희망 없으니까 오히려 손해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당빙합시다. 많은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중국은 세계 공장이잖아요. 세계 공장. 그러니까 Made in China. 뭐 PD님이 좋아하든 싫어하시든 어쨌든 나가면은 마트에 가시면 다 Made in China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부터 지금 중국산대에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중국산은 나가기 힘들어요. 다른 나라. 그러면은 이 많은 중국 사람들은 만드는 그 물건들 전 세계에 나가야 우리는 장사를 잘 됐는데 근데 나갈 수 없으니까 힘들죠. 뭐 맨 처음에 그렇게 하긴 한데 근데 나중에 팔 수도 없으니까 공장 망하는 거죠. 다들 실업 당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최근 공무원들의 지출을 단속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집권 이후 꾸준히 강조해온 근검 전략의 연장선이라고는 하지만 일각에선 경제 불황으로 혼란에 빠진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방 정부의 재정 문제죠. 중국 지방 재정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땅을 팔아서 옛날에 그 부동산을 잘 되고 있잖아요. 땅을 중국 지방 정부 막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엄청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게 거의 지방 정부의 수입 70% 대략 그렇게 차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30% 세금 같은 거. 근데 요새 부동산 망해잖아요. 땅을 팔 수가 없어요. 70%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PD님 생각해보세요. 70% 수입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힘들죠. 네. 그리고 30% 남아있잖아요. 30%는 힘들어요. 왜냐면 기업들 다 망하고 있고 외국 기업들 나가고 있고 30%도 사라졌어요. 그러면 지방 정부는 수입 100% 없는 게 아니고 없어요. 그 공무원 월급 나오기 힘든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그 중국 중앙 정부부터 우리 좀 돈 좀 아껴 써라.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 또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공무원들, 중국 공무원들, 중국의 그 간부들, 지방 간부들 돈 없지만 뭐가 있죠? 파워 있어요. 권력 있어요. 그러면은 그 권력 사용해가지고 일반 서민의 돈을 빼는 거죠. 대표적인 거 경찰들, 교통경찰들. 그리고 맨날 그 누구 그 신호 안 지키는지 계속 카메라 쫙 설치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중국의 간부들, 지방의 공무원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하면 밑에 서민들 더욱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살기 힘든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 또 이렇게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게 악순환 들어가는 거죠. 해결책은 없어요. 시진핑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체제, 전체 체제, 중국의 공산당 체제도 있잖아요. 시진핑 만약에 이 체제 없으면 시진핑도 뭐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다들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이게 뭐 어떤 해결책이 있냐? 지금 없어요. 시진핑 내려가야 공산당 좀 어느 정도 민주화돼야 사람들 이게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해야 다들 열심히 다시 뛸 수가 있잖아요. 당平하지 않고. 근데 지금 희망 없잖아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 전체 상황을 너무 안 좋아요.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네, 꼭 저희 얘기를 그냥 100% 믿지 마시고 이게 다른 채널도 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만약에 중국에 가시려면 아니면 중국 쪽으로 투자하시려면 어떻게 뭐 중국 쪽으로 뭐 같이 사업을 하시려면 뭐 제가 여기서 하면 안 되나 그런 말하는 자격은 없고요. 그래도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